저랑 한번 해봅시다. 일단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지문 있죠. 이 지문은 시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2지문 다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제가 좀 찝어 드린다면 이 지문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지문은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문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문 분석 중심으로 좀 갑니다. 가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자. 간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자, 전개 방식하고 좀 같이 들어갈게요. 저작물이란이 되는 것이니까 정의의 방식이에요. 그지? 저작물이 뭔데? 저작물이야. 이 개념부터 던지고 있어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답니다. 인간이에요. 사상과 감정입니다. 시험에 나올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 방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잠깐만. 이게 창작물이잖아. 창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작물이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조건인 거예요. 필요 조건, 요건, 필수 조건이 창작성이랍니다. 여기에서 창작성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작성에 대한 개념이거든. 요거 끌고 들어간다.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라고 나와요. 자, 그럼 여백에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x가 아니라 y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x는 x 쳐놓고 포인트는 y가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이 x 부분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매력적인 출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창작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1. 첫 번째.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 완전히 새로움은 절대 아닌 거야. X 친 걸 잘 봐두셔야 돼.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요. 예술적 수준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왜? 예술적 수준하고는 높아야 된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럼 창작성이라는 게 개념이 뭔데? 라는 거지. 그치? 자, 계속 읽어볼까?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한다라는 의미다. 3번. 단순 복제라고 하면 창작성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딱 정리하는 게 4번. 최, 뭐, 소한의 개성인 거야. 이건 거야. 이렇게 되죠. 제가 X처럼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함정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베끼지 않았어요.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5번 가볼까? 5번은 우연히 유사인 거지. 유사하더라도 괜찮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전제는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독자적 창작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전제 조건은 뭔데요? 우연히 유사하는 것의 저작권이라는 것을 보호받으려면 베끼면 안 돼. 베끼지 않아야 돼. 이거 일단 전제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신은요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문제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끔 꼼꼼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에서 5번이에요. 1번에서 5번까지 정리가 됐거든. 이까지가 1문단입니다. 되나? 자, 그럼 이제 별표 친다. 자, 이제 출제자의 관점이야. 1, 2, 3, 4, 5번 중에 시험에 낼 만한 거는 몇 번일까? 5번입니다. 즉 우연히 유사하거든. 기존의 이게 마치 복제처럼 보이거든.
좀 비슷해. 그래도 창작물, 저작물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 저작물 맞아. 창작성 있어. 그래서 이걸 5번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선택지에 바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필수 조건은 베끼지는 않아야 됩니다. 베기지가 아니고 베끼지라고 보셔야 돼요. 다음 문단 가봅시다.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자, 1문단 됐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저작물에 대한 얘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갈게요. 2차적 저작물입니다. 이차적 저작물에 대한 개념은 뭔데? 자, 원 저작물이 있어요. 이것을 뭐 한 건데? 번역, 또 편곡, 변형 각색이거든. 자, 잘 보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번역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중요하다라고 하면 별표 칠게요. 왜? 이 지문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요. 편곡입니다. 변형 각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바꾼 거예요. 특히나 어떤 점을 하나만 더 별표를 친다면 번역을 잘 봐두셔야 돼요. 번역은요, 생각 잘 하셔라. 번역은 무슨 성이 있다라고 보여야 돼? 복제인 거야 아니면 창작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 창작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자막이잖아. 그걸 한글 자막으로 번역한 거잖아. 그것도 창작성이 있는 거야. 왜? 의역을 해서 바꾼 거기 때문에 그래. 맞지? 미스터 비스트 그 뭐지? 외국 그 유튜버 중에 비스트라고 아세요? 비스트 그지? 비스트가 한국 자막으로 이제 뭔가 자막을 달아줄 사람을 뭐 이렇게 공모를 했나 봐. 알아? 한국 자막으로 달아줄 사람을 공모를 했나 봐. 그 번역인 거잖아. 그거 창작성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고민했대. 그 사람의 뉘앙스, 그다음에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잘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자기의 선택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창작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해할 수 있지? 됐지? 그래서 2차적 저작물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자. 간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끊어볼게. 요건이야. 필수 조건인 거죠. 1번 매겨볼까요?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원 저작물을 기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가 2차적 저작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조건 같은 경우는 1번이라고 가보자. 조건 나왔어. 정리 방식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 첫 번째 조건은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된다고? 원 저작물에 기초를 둬야 돼. 원 저작물에 기초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머리 만드는 겁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필기 정말 열심히 하셔라. 어제 EBS 그 유튜브에서 이런 거 나왔는데 거기에 서울대생이 A 플러스를 받는 그 서울대생을 조사해가지고 학습 방법을 연구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A 플러스를 받는 그 학습 영상의 학생들을 전부 다 공통으로 묶었을 때 학습 방법이 똑같았습니다. 전부 다 적은 거였어요. 교수의 말 같은 게 되게 웃겼대. 교수가 한마디 하잖아? 아 하면 탁탁탁. 얘들아 이게 바로 알겠지? 탁탁탁탁. 그 소리밖에 안 들린대. 그리고 녹음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게 A 플러스 받는 길이인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가는 미친 듯이 필기하셔야 돼. 농담까지도 그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 필기하셔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 수가 없어. 가만히 있지 마 제발. 얘기했다? 이걸 기초로 간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거야. 계속 가보자. 간다. 또한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등하게 나열되는 거거든. 또한 2번이야. 원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로 했다라는 거잖아. 2번. 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계속 머리로 생각하면서 적습니다. 그 다음 소설을 기초로 하는 영화? 그러면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 저작물이죠. 그 다음에 영화는 각색한 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변형한 거겠죠. 그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영화의 사건과 구성, 전개, 등장인물의 교차 등이 소설과 즉 원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럼 그 옆에 좀 적어 놔볼까? 그게 바로 뭐? 예시였던 거야. 소설이 원 저작물, 영화는 2차적 저작물. 그리고 원 저작물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게 3번이에요. 원 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말이야 2번하고 3번이 서로 충돌되는 느낌이지 않니? 그치? 그럼 정리해보자. 2차적 저작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 저작물과는 유사성도 있어야 되고요. 원 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창작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창작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려면 위에 있는 저작물, 창작성은 필수 조건이었던 거지. 근데 왜 유사성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2차적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막 정리해 주는 거야. 2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뭔데? 원, 저, 작, 물과 무슨 성? 유사성이기 때문에 2차적인 거야. 근데 왜 저작물이다라고 볼 수 있니? 무슨 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 어휘 안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계속 볼게요. 근대 소설을 현대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끊어봅시다. 그럼 이것은 표기법만 수정한 거잖아. 만 수정한 거잖아. 그치? 좀 더 읽어볼게. 이것은 원 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으로. 오케이, 이건 그냥 복제물에 가까운 거야. 그러면 이제 네가 생각할 수 있어. 이건 뭐가 없는 건데? 무슨 성이 없는 건데? 창작성이 있어 없어? 창작성이 없어. 그럼 이건 2차적 저작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정보를 왜 넣었을까? 이 정보 중요한 정보일까? 독해를 할 때 중요해? 독해를 할 땐 중요해? 중심이야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무엇을 부각하기 위해서? 창작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온 것뿐인 거잖아. 인정하겠지? 그럼 이걸 왜 넣었을까? 출제하려고 낸 거야. 출제하려고 낸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는 굉장히 지엽적인 정보거든요. 그래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생각해 볼까? 표기법만 그냥 단순하게 수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작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하고 구분 지어야 돼요? 번역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반드시 구분 지어져야 될 부분인 거야. 이건 표기법만 수정한 거지. 이건 번역이 아닌 거야. 계속한다. 원 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으로 2차적 저작물을 보기가 어렵답니다. 반면에 소설을 원 저작물로 하여 이를 각색한 후에, 각색이라는 거 좀 체크해 볼까? 뭐 2차적 저작물이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야. 각색 들어가 있잖아요. 영화로 제작했다면 이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다음 문단 갑니다. 만약 원 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오케이, 끊어볼까? 완전히 바뀌었어. 그럼 뭐가 없는데? 원 저작물이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완전히 바뀌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끊어봐봐. 이건 2차적 X인 거야. 2차적이란 말 쓸 수가 없어. 그치? 그렇다면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X 쳐놓고 원 저작물과는 다른 독립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갑자기 어떤 개념이 바뀌어 나왔니? 독립 저작물이거든. 그럼 뭐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 이 문단을 읽자마자 잘 봐. 원 저작물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 저작물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퍼져나올 수 있는 게 뭔데? 2차적 저작물이라는 범주예요. 요 범주가 있고요. 아니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독립 저작물이죠. 요렇게 되는 거지. 범주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얘들 둘이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다른 것에 대한 기준점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되었어요. 뭐가 있다 없다? 얘는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사성, 실질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독립 저작물은요. 원 저작물과 유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걸 만약에 선택지로 만약에 낸다면 이것에 대한 조건이 나오죠. 그 조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될까? 조건 첫 번째는 적어볼게. 원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있다 없다 인 거야. 그게 조건이야. 내가 얘기하지. 시험 범위만 나한테 알려줘. 내가 웬만한 거 다 정리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네 걸로 만들면 돼. 너 혼자 이런 거 못하잖아. 내가 해줄게. 받아 먹어. 알겠니? 첫 번째 나왔다. 그 다음 또 가보자.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있다. 2번. 얘들 둘이 구분하는 거는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냐 없냐인 거야. 두 가지 조건 나왔어. 그럼 시장적 경쟁 관계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볼게. 얘는 1번이야. 얘도 1번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번. 얘는 원 저작물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유사하단 말이야. 얘는 아예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 저작물과 생각해봐. 무슨적 관계인데? 비슷한 거잖아. 뭐? 무슨 관계? 경쟁 관계예요. 근데 독립 저작물은 아예 그냥 유사한 게 아니야. 따라서 독립적 관계야. 독립적 관계이기 때문에 원 저작물하고 경쟁 관계가 맞아 아니야? 아닌 거지. 경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너 읽어봤지? 경쟁 관계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뭔데? 경쟁 관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데? 이거죠.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영향이 있는 거야. 그럼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수요, 변화, 영향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거든. 인과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음 문장 가보자. 다음 문장 간다.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 관계야. 그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는 거겠지.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 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다. 이는 구매한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볼까? 영향 줬어? 그럼 무슨 관계인데?
대체라는 말이 나왔다? 선택지 이렇게 나올 거야. 대체 관계다. 맞아? 틀려? 맞아요.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대신 이걸 사도 된다라는 얘기잖아. 유사성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짝퉁은 아니야. 짝퉁은 복제물이야. 알겠지? 간다. 독립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체가 가능해요? 대체가 불가능해요?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어떤 식의 말을 가지고 선택지를 구성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정리하셔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문단입니다. 딱 한 챕터로 끝났지? 그치? 정리 끝났다. 지워도 될까? 지웁니다. 가문단은 어려운 거 없어. 충분히 납득되고 나문단이 이제 중요한 거야. 나문단 들어가도록 할게. 본문 가보자. 저작권이란이라는 거야. 나문단이 정말 중요하다. 쌤 생각에 나문단만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하다. 가 지문이랑 같이 좀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작권이란이라면 낫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개 방식은 정의의 방식이에요. 가에서도 정의의 방식이 있었어요.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랍니다. 당연히 저작권은 저작자가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만 덧붙이자. 여기서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 됐다. 넘어가자. 간다.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저작권은요,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분류가 일어난 거거든. 그치? 분류된 거야. 범주 설정 꼭 잘하셔야 돼. 여기서는 진짜 범주 설정밖에 없어요. 범주 설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럼 저작권의 하위 개념으로는 저작 중요한 거 아니지? 뭔데? 인격권이야. 저작 재산권이야. 색깔별로 구분을 좀 할게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합치면 저작권이 되나 봅니다. 저작 인격권은 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범주 설정하시고 인격권이에요. 계속 가볼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로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좋습니다. 얘는 특징 1번 가보자. 저작자만 소유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작자만 이러한 조사를 잘 보셔야 돼요. 비문학 하실 때 조사, 우리 국어는 조사나 어미에 따라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저작자만 소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해요? 양도할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이죠.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양도가 불가능해요. 같은 말은 저작자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권인가 봐. 인격은 나만 소유되잖아. 계속 보자.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합니다. 당연하지. 좀 더 구체적으로 3번으로 매겨볼까? 사망 시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양도가 불가능하다니까.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라도 유족 등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는 고소가 바로 전두환이었나? 박정희였나 모르겠다. 어찌됐든 간에 사자 명예훼손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계속 간다. 읽어보자. 이와 달리죠. 이와 달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서로 분류하고 있고요. 분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점 중요합니다. 차이점이 되는 것이니까 대조 되겠죠.
들어가 볼게. 이와 달리 저작재산권은 범주 바뀌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1. 첫 번째, 재산 보호와 관련되는 거요. 두 번째, 뭐가 가능하냐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때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서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나 봅니다. 양도가 가능한데 두 가지.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나 봐요. 이건 선택인 거예요. 다음 문단 가보자. 저작권 침해 사안은 오케이. 저작권 이제 침해 사안으로 범주가 바뀌었어요. 사안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에 하나인 2차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잘 보셔야 돼. 지금부터 이 문장 다시 읽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에 하나인, 밑줄 꺼놓고 별표예요. 별표라고. 놓치면 끝장이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뭐? 저작재산권 나왔지. 에이, 인격권하고 재산권 지금 분류 일어났는데 지금 그 다음 문단부터 뭐를 가지고 오는지를 잘 봐야 돼. 뭘 가져왔어? 인격권 가져왔어? 재산권 가져왔어? 재산권 가져와서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야. 저작 재산권 구성하는 원리 권리 중에 하나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연관성이 있는 거지. 그럼 2차적 저작물이죠.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잘 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다라고 하는 것의 상위 개념은 저작 재산권과 관련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작성권 같은 경우는 재산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양도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출제할 수 있는 거 내가 알려드릴게.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권이 아닌데 저작 인격권이 아닌 거야. X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저작물 제2차 저작물 작성권 같은 경우는 얘는 적어볼까? 뭔데? 재산 관련이지. 인격 관련하면 작살난다. 또 뭐가 가능하니? 양도가 가능한 거지. 이게 같이 끌고 들어가셔야 돼요. 계속 볼게. 저작권법 맨 마지막 문장.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다음 페이지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습니다. 내용 바로 들어왔니? 간다. 옆에 적는다. 원저작자겠죠. 맞죠? 그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건데? 원저작자가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문장을 보시면 원저작자는요. 1번 가볼까? 원저작자는 1. 자신의 물건이라고 할까? 그냥 물건. 그냥 됐다. 얘는 저작권을 가지죠. 저작권 가지지. 그지? 근데 두 번째 2번. 뭘 또 가지는 거니? 함께 가지는 거니? 나 물건이 있어. 이 네모라는 이 물건이 있는 거야. 이 물건 만들어냈나 봐. 이 물건에 대한 저작권은 자기가 가지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이 물건을 가지고 실질적인 유사성과 창작성을 바탕으로 한 2차적으로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도 얘가 가지는 거야. 인정하겠나? 그래 좋아. 그럼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건 뭔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인 거야. 작성권인 거야. 쌤, 지금 작성권이라고 하는 것과 이거 진짜 잘 봐놔라.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인 거다. 그럼 여백이 좀 정리해 볼까? 잘 봐라.
왕별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차적 저작물이 있는데 그것의 작성권과 저작권은 완전 다른 개념이야 이거. 글자 한 글자 차이지? 두 글자인가요? 네, 두 글자 차이지? 근데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 저작자가 가지는 거고요. 읽어보시면 아시듯이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은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글자를 바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 다음 갑니다. 읽어볼게요. 만약 누군가 원 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다면 끊어봅시다.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 미축거나 봐. 그게 뭔데? 2차적 저작물인 거야. 조건 잘 봐두세요. 조건이에요. 그럼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 두 번째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없는데? 허락이 없어요. 허락이 없이 만든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원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 그래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뭔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냈나 봐. 좀 비슷한 유사성은 가지고 있네. 창작성도 있어. 즉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냈어요. 계속 가보자. 읽어간다. 허락 없이 원 저작물에 의하여 이렇게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좋아요. 허락이 없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엇을 침해한 건데? 원 저작자의 잘 봐. 권리를 침해한 거지. 이까지도 되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권리다라는 것은 원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그럼 이 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권인데? 원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뭔데? 2차적 이 권리는 색깔 좀 똑같이 갈게. 2차적 저작물 작성할 수 있는 작성권이야. 그것을 침해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그치? 다음 문단 간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오케이. 뭔데? 2차적 저작물이야. 2차적 저작물이야. 요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2차적 저작물이야. 색깔별로 좀 구분할게요.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답니다. 계속 볼까? 그런데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즉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야. 허락이 없이 만들어내는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야. 받을 수 있다. 오케이. 전개 방식 뭔데?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뭐? 자문, 자답인 거지. 맞니? 자문, 자답이지. 시험에 안 나와? 굉장히 지엽적이지. 뒤에 답변 나와. 뒤에 답지 4번이잖아. 4번. 5번의 정답 4번이잖아. 맞잖아. 이 부분에서 나왔단 말이야. 지엽적인 정보 놓칠래? 지엽적인 정보가 더 중요하다 얘들아. 알겠어? 빨리 풀고 싶으면 지엽적인 정보 좀 챙겨. 그럼 이거 한번 보자. 허락이 없어. 허락이 없대.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 저작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말은 이렇게 가보자. 2차적 저작물인 거지. 인물인 거지. 이것에 대한 뭘 가지는 건데? 저작권을
뭐 가지는 거야. 괜찮죠? 계속 가보자. 즉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끊어봅시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작성권 아니야.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저작자의 허락, 유무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이걸 만들면 가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작권은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다음 문단 가보자. 다만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자 중요한 거 2차적 저작물을 작성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하는 거? 이용하면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 밑줄 끊어라.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거 밑줄 딱 꺼두시고요. 무슨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요?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됐지? 그렇게 된다. 그런 것이므로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밑줄 끊어보세요. 헤이. 뭔데? 돈 관련이지. 밑에 좀 적어놔볼래? 저작 재산권 관련이다라는 걸 적응해. 저작 재산권 관련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계속 가봅시다. 그러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원저작자에게 원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만약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잘 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끊어봅시다. 그러면 이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누가 가지는 건데? 원저작자가 가지는 거 맞겠지? 맞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했다면? 양도했다면. 왜 양도가 가능한데? 양도 가능하다고 했잖아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그치? 양도해야 했다면 양도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 같은 경우는 작성권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해?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도 정리가 됐다. 여기까지 됐다. 됐죠? 가봅시다. 다음 마지막 문단입니다. 기억 부분이야. 마지막 문단 정리한 다음 원저작물을 이제 A라고 갑시다. 원저작물 A입니다. A. 그걸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2차적 저작물 같은 경우는 B라고 갑시다.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건 C라고 갑시다.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자, A가 원저작이고요.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서 2차적인 걸 만들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또 2차 제2차적인 거 이거 뭐 3차야 뭐야? 맞지? 이렇게 만든 거야. 계속 볼게. 제작하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뭔데? A야. 그렇지? 잘 생각하라.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는 거 체크 진하게 해두세요. 그러면 다 봐봐. 그럼 봐. 잠깐만 봐. 나 이거 정리해보자. A가 원저작자잖아.
이해되지? 원저작자는 가질 수 있는 게 1번하고 2번이야. 위에 거 정리하는 거 그대로 당겨볼게. 첫 번째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가지는 거야. 인격이든 재산이든. 맞아?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건 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걸로 2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권리도 얘가 가지는 거 맞지? 그래서 2차 블라블라 작성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자고. 이거 가진다고. 따라오겠나? 그 다음 B로 간다. 재현아 정신 차려라. B는 원저작자가 아닌 거야.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냈어. 그럼 허락이 있든 없든 간에 얘가 뭔가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뭔데? 얘가 뭔가 만들어냈잖아. 뭐? 2차. 2차. 뭔데? 뭔데요? 저작권은 얘는 무조건 가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 저작권 같은 경우를 가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그것에 대한 저작권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그래, 이렇게 가지는 거야. 근데 허락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으면 뭐를 침해하는 건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작성권을 침해한 녀석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C인 거야. 얘에 대한 얘기거든. 읽어가 보자. 간다. 제작하는 경우나 위에서 두 번째 줄이야. 잘 따라와라.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오겠어요? 근데 잠깐만,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해되겠나? 그러면 얘 C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라 봐라. C는 얘한테까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것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누구의 허락도 당연한 걸 받아야 되는데 B에 대한 허락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조사나 어미를 잘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 가볼까? 소설을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끊어볼게. 그러면 소설 같은 경우는 A야, B야, C야? A야. 그걸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은 영화죠. B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 연극 C야. 그걸 제작한다고 할 때 연극이 C겠죠. 소설을 원저작이겠죠.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또 2차적 저작물이 된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므로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 A겠죠. 영화 B겠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 있지. 그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A는 당연히 가지는 거고요. 누구도 가진다라는 얘기야. B도 가지는 거야. 내 말이 이해되나? A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요. B 같은 경우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C는 모두 허락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정리했습니다. 문제 5번. 문제 5번은 정답 4번입니다. 다른 거 안 할게. 넘어간다. 문제 6번. 문제 6번에 1번 선택지. 저작 인격권은 끊으세요. 인격권이에요. 저작자 사망 시 유족에게 양도 없어. 2번 선택지. 별표. 내가 설명하는 게 너 약교 선임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날 믿어. 2번 선택지 별표야. 그리고 5번 선택지 왕별이야. 이 문제에서 2번 선택지, 5번 선택지를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2번 선택지 간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끊으셔야 돼. 2번 선택지 조심해. 저작권 밑줄 진하게 쳐놓고 별표 쳐놔라. 왜? 저작권과 작성권은요 달라요. 그래서 2번 선택지 옆에다가 저작권, 작성권, 구별이라고 적어놔야 돼. 그걸 가지고 사람이 완전 달라져. 그러면 저작권은 A, B, C 중에 누가 가지는 거니? B가 가지는 거죠. 맞아요? 이 저작권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은 원저작자죠.
그래서 이거는 갖게 된다. 틀린 거야. 3번 선택지. 원 저작물을 수정한 것이라면 복제물에 가깝더라도 틀렸어. 2차적 저작물을 간주할 수가 없어요. 복제물에 가까우면 2차적 저작물이 안 됩니다. 4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저작물과 뭐 유사하면 베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유사해요. 내가 나온다고 했죠? 예, 4번 선택지 맞는 거예요. 미안. 보호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야죠. 5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지금 2번하고 5번 선택지 지금 뭐 가지고 내고 있는 거 아니? 2차적 저작물 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명확한 구별 가능한 그거 얘기하고 있어. 작성권은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어때? 이건 저작 재산권이지. 상위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5번 옆에다가 상위 범주 개념과 하위 범주 개념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독해력을 묻고 있는 거예요. 뻔해요. 기출문제 조금만 분석하시다 보면 출제자는 이런 거 무조건 내는 거예요. 무조건 내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패턴 잡고 공부하지 않고 독해하지 않으시면요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했던 거라고. 이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 7번 가봅시다.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에서 디귿 A, B, C로 저는 치환해서 설명드릴게요. 1번 선택지. 기억의 저작자는 A입니다. 원 저작자예요. 니은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니은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뭔데? 2차적 저작물 작성할 수 있는 권리지. 맞지? 다룰 수 있다. 양도해버리면 다룰 수 있죠. 맞아요? 예, 양도하면 다룰 수 있죠. 2번. 니은은 B입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원 저작물과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으로 보니까 2차적 저작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번. 니은과 디귿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독립 저작물이 아니니까. 4번. 디귿은 기억과 원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라고 간주하니까 2차 저작물이 되긴 거겠죠. 5번. 니은을 작성할 때는 디귿과는 달리 기억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둘 다 모두 A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네. 5번 선택지 같은 경우도 조심해. 저 작성권 꼭 구별해라. 작성권, 저작권, 작성권, 저작권. 알겠죠? 꼭 하세요. 바꿉니다. 문제 8번입니다. 가를 참고하여 가의 이유를 추론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3번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별표입니다. 이걸 변형해서 낼 거거든. 변형해서 낼 거야. 들어가 볼게요. 네모 박스 간다. A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서 기존 가요를 편곡하였고 A는요 편곡했다라고 보이죠. 편곡이라는 거 밑줄 끊어보세요. 편곡한 거지. 그럼 편곡을 했으면 네 머릿속에 생각해봐봐. 편곡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적어. 편곡했다. 뭔데? 뭘 가지니? 2차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2차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뭐는 가진 건데? 저작권은 가지는 거예요. 허락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다음 계속 가볼까? 편곡하였고 편곡한 곡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용을 했네요. A의 친구는 기존 가요의 저작자인 B, 기존 가요의 저작자인 B입니다. 그럼 B는요 원 저작자예요. 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좋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A는요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은 가지는데 무엇을 침해한 거예요? 무엇을 침해한 건데?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지. 근데 그렇게는 선택지 나오겠니? 안 나와.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데? 2차 저작물 무슨 권? 작성할 수 있는 작성권을 가진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죠. 이것을 침해한 거예요. 허락이 없으면, 허락을 받지 않으면. 따라오겠나? 그지? 그래. 정확하게 계속 간다. 허락을 받지 않고 편곡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말해주었다. A는 편곡은 B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왜? 저작 인격권이야, 재산권이야?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자, 밑에 간다. C는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잘 봐야 돼. C는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평소 관심이 있던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고,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다. 한글 자막 미줄거나 봐.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이야. 그럼 한글 자막을 봤다라고 해서 두 글자로 얘기해봐. 번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글 자막이라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2차적 저작물이에요. 보게 되었고 이것을 즉 2차적 저작물을요.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 관련 웹사이트에 올렸다라는 거거든. 밑줄 꺼놔라. 웹사이트에 올렸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이거는 C는요. 그러면 말이야. 얘는 영화가 이렇게 가보자. 그 얘는 이렇게 가볼까? 한글 자막이 있는 걸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것을 웹사이트에 그냥 웹사이트에 이렇게 가보자. 그대로 업로드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업로드한 거야. 그럼 너 생각해봐봐. 그대로 업로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전제는요.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이 아닌 거야. 2차적 저작물 만든 게 아니에요. 저작물 자체가 없어. 그럼 저작물 자체가 없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을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성립하지 않는 거야. 저작권이 없는 거야. 저작물이 없는데 저작물 자체가 없는데 저작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침해한 게 아니야. 저작물 자체가 없거든요. 그게 4번 선택지 아닙니까? 그게 4번 선택지잖아요. 4번 선택지에서 명확한 차이가 뭔지 아니? A와 C를 비교했었을 때 A는 2차적 저작물을 가지는 거고요. C는요. 2차적 저작 물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답이 아니라는 얘기야. 4번 선택지. 계속 좀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동그라미를 잘 보셔야 돼. C 부분, D 부분이라는 거 있잖아. 그렇지?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 그런데 두 번째 줄 끝에 그런데 따라오세요. 그런데 영어 자막을 번역하여 이 한글 자막을 작성한 D가 끊어봅시다. 그럼 이제 D가 나왔죠. D는요. 영어를요.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 거야. 한글로 번역한 거야. 그럼 이 한글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이 D는요. 무엇을 가지는 건데? 이게 바로 뭐? 2차적 저작물인 거지. 만든 거지. 이해돼? 그럼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든 없든 간에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냈으니 이것의 저작권은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따라오시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뭔데? 영어라고 하는 이 부분 원 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냐 없었냐의 변수를 통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냐 안 했냐가 판단 기준이 되겠죠. 읽어봅시다. 이 한글 자막을 작성한 D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라는 이유로 C에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D가 영어 자막의 저작권, 이게 원저작자입니다. 영어 자막의 저작권, 이게 원저작자다. 이게 허락받지 않고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기서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이 원저작자로 갈까? 원저작자거든. 근데 말이야, 허락을 받지 않았어. 이제 중요한 거야.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꼴 개념 뭔데요? 이 D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2차적 저작물 무슨 권을 침해한 건데? 무슨 권? 작성권 침해가 돼버린 거야.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해버린 게 되죠. 내 말 따라오겠죠? 됐지? 끝났어. 그럼 이제 들어가자. 1번 선택지 간다. B는 원저작자인가 봐.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군.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 건데? 원저작자가 가지니 아니면 A가 가지니? A가 가지는 거잖아. 이렇게. 2번 선택지. 영어 자막의 저작자는 끊어보자. 원저작자다. D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요. 맞죠? 3번. 기존 가요와 영어 자막은 원저작물로 볼 수 있겠고 당연하고요. 4번. A는 C와 달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겠군. A와 C를 차이로 둘 수 있는 부분이 뭔데?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냈냐? 만들어내지 않았냐인 거야. A는 만들어냈어. 그렇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장 작성권을 침해한 거고, C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선택지는 깔끔하게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5번 선택지. B와 D는요. 가보자. 모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것이겠군. B 부분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근데 D 부분 같은 경우는 C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게 없다니까. 인정하겠나? 그러면 D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게 아니죠. 괜찮아요? 그 정답은 5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되었다. 2차적 저작물을 저작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필요 조건, 요건, 필수 전제. 필수 조건은 뭔데요? 뭐가 있어야 돼? 2차적 저작물을 뭐 만들었어야 하는 거지. 이 기준이 여기에 있는 A와 C의 차이인 거예요. 말 알겠나 지금? A와 C의 변수를 잘 봐두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그 다음 10번의 정답은 1번이거든. 이 지문은 나올만 하기 때문에 제가 너희들한테 시간을 들여서 문제 풀 정도 시간 들여서 내가 꼼꼼하게 했던 거고, 조금만 쉬다가 갈 건데요. 그 다음 지문 같은 경우 중화사상이죠. 그지? 이 중화사상은 그냥 내 혼자 합니다. 그냥 내 혼자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플라톤 얘기죠. 플라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문은 아마 오늘 받은 걸 건데 경제가 나와요. 경제는 잘 들으라. 경제는 돈이죠. 돈이니까 표박스에 가면 뭐가 나오겠니?
가격, 계산 이런 거 나오죠. 시험에 잘 날까요, 안 낼까요? 잘 내. 왜? 변형하기가 쉬워. 뭐만 바꾸면 되는데 숫자만 바꾸면 돼. 그래서 잘 내는 거야. 알았니? 중화사상은 시험이 안 나와. 내가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나와. 쌤 나왔는데요. 나와도 변별성 없어. 그러면 안 나오든지 아니면 나오더라도 쉽게 나와. 오늘 했는 거 중에 오늘 할 거 중에 시험 나올 거는요.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다 집어드렸어. 두 번째 이데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거. 그다음 경제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우선 그런 관점 가지고 내가 하도록 할 테니까 시간 좀 남았죠? 조금 쉬다 갑시다.